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네, 채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굉장히 또 추억의 아이템인 유선 이어폰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물론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네, 아마 대부분 저를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귀한 시간으로 딱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는 만큼 제가 오늘 뭐라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 하나 공유해 드렸는데, 네, 혹시 잘 보이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뭐 막 굉장히 디자인틱한 아름다운 뭐 막 PPT 이런 거에 에너지 쏟지 않고 그냥 내용에 집중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호응도 해주시고 채팅도 열심히 해주시고 네, 해주시면 더 많이 얻어 가실 거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제가 또 뭐라도 하나 가져가실 수 있는 네,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라우드 클래스에서 감사하게도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연기우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노코딩 홈페이지 수익화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 뭐 홈페이지를 가지고 수익화를 하는 거를 지금 뭐 막 시연을 하거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이런 거는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 이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삶일 운동이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수동에서 1인 브랜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조금 안 됐는데 4년 정도 전에 코시국에 잘리고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잘려서 어떻게 생존할까를 찾아 헤매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거기에서 얻어졌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디자이너이신지 아니면 다른 일 하고 계신지 어떤 일 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채팅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그 삶의 운동이라는 거는 제가 삶과 일을 나답게라는 메시지로 나의 일, 나다운 일을 해야 나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자라는 의미로 삶의 운동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부자이너스는 이제 비즈니스와 디자이너의 합성어로 이제 비즈니스,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되고자 하는 디자이너들의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암 거래소라고 하는 강의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다운타운이라는 커뮤니티 채널과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주제로 이제 와디즈에서 누적으로 펀딩 2억을 달성을 했었고, 제가 처음에 퇴사하고 나서 딱 1년 됐을 때 이제 요즘에 뭐 유행처럼 계속 말하는 그놈의 월천만 원. 네. 그거를 이제 퇴사하고 1년을 딱 됐을 때 홈페이지 외주로 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뭐랄까, 약간 새로운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 뭐 타링에서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성수동에서 이 유튜버이시면서 작가이신 분들과 북토크도 여러 번 했었고, 그 외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로컬 스티치 아이맵 콜라보로 강연이 있을 예정이고, 다양한 강의 활동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회사에 있을 때는 IT 기업에서 주로 UI UX 쪽 디자인을 했었고요. 좀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채팅창 잠깐 보자면 디자이너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개발자분도 계시네요. 네, 비중문자이신 분도 계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가장 좀 대표적으로 제가 사례로 소개해드리는 분들이 비전공의 무경력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출신이신 김유관님 같은 경우에도 8개월 만에 1억 달성하셨고, 그리고 비전공 무경력 육아 하시는 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 두더지님 같은 경우에도 건설용자 노동자로 얼마 전까지 일을 하시다가 홈페이지 수익화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브랜딩 쪽 전문 그리고 이제 PD 쪽 활동하고 계셔서 이분 이제 건당 몇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도 꾸준히 달성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도 제 VOD만 듣고도 월 1,700도 달성하신 친구도 있었고, 또 비전공자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제 디자이너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신데, 뭐 한 기술에 1,000만 원 달성하시고 플랫폼 전체 1등 리뷰도 만드시고, 다들 요즘에 코시국 지나고 하면서 다들 힘들어졌잖아요. 시장이 또 많이 어려워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길을 만들어서 이제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은 경력 막 10년 넘는 뭐 15년, 20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 계시고, 제가 몇 년 전에 그냥 디자이너로서 보자면 대선배님들이시거든요. 저는 경력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대선배님들이 막 이제 찾아오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뭔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답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제가 저가 경쟁 탈출을 계속 외치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건당 5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도 꾸준하게 달성하고 계신 디자이너 분도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도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꾸준하게 가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전공을 했든 안 했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나의 일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앞날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사실 매달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고정적으로 수강생분들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보통 제가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제목을 갖추면 2시간이고, 날 잡고 하면 4시간 반까지도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이제 전반적인, 앞으로 제가 이제 라우드 클래스에서 다른 몇 주간의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하고 싶은 얘기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하지만, 좀 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할 거 그냥 요약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시간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있어야 된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투자하신 거기 때문에 뭔가 그만큼 가져가시는 게 있으려면 이 시간이 그냥 뭐 내 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얻어갈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그냥 홈페이지 잘 만들어서 파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다소 좀 예상 밖의 내용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냥 단순히 프리랜서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디자인 잘하고 홈페이지 잘 만들어서 프리랜서 열심히 뛰는 방법이면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프리랜서로 몇 년을 해봤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프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프리랜서라는 게 자유롭게, 프리하게 출근 안 하고 일하는 그런 걸 상상을 했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디자이너 분들이시니까 출근이 없지만 퇴근도 없다고 프리랜서를 하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모습은 일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그 작업 자체가 막 재밌어서, 아, 디자인이 신나, 재밌어, 돈 못 벌어도 상관없어,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생업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그런 나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훨씬 중요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단순히 그냥 어떤 플랫폼에서 잘 팔리고 뭐 내가 열심히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디자인 자체에서 잘 되는 법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뛰어난 디자이너 분들한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은 그런 프리랜서라기보다는 브랜딩과 비즈니스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들으시면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비즈니스 사업과 브랜딩과 퍼널, 도구, 독립,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최대한 그래도 현장에 있다 생각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비전공자가 디자인 사업으로 월에 몇 천만 원씩 버는데, 전공한 디자이너들이 경력이 있어도 월 한 2, 300밖에 못 벌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왜 이렇고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아마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꾸준하게 간다고 해서
이 굴레에서 나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실제로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디자인 수업 하시는데 디자이너도 아니고 디자인도 안 해요, 본인이. 예. 근데 디자인 사업을 잘해요. 디자이너들보다 디자인으로 잘 벌어요. 그런 게 지금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도 비전공자들이 막 잘 버는 거 보면 막 현타 온다고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브랜딩.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접속하신 예,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한번 얼굴은 안 보이지만 바라본다 생각하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서로가 지금 동료인지 경쟁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서로 경쟁자인 것 같으세요? 동료인 것 같으세요? 한번 채팅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자주 하는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이 바뀐 그 흐름이 굉장히 큰 저의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인이다 이런 어떤 뭔가 교훈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 왠지 경쟁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동료라고 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근데 아마 지금까지 경쟁자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쟁자고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한번 어떤 분들은 동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자극받을 수 있는 경쟁자이자 동료라고 해주셨네요. 자, 그런데 이게 기준이 뭐냐? 네, 솔직히 경쟁자라고.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경쟁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계속 경쟁해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동료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정말로 동료일 수 있는 생태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다양한 플랫폼에서 라우드 소싱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이제 내 거 올리고 수많은 판매자 사이에 껴가지고 판매하고 하잖아요. 근데 비슷한 고객들한테 다른 사람들, 다른 디자이너 말고 나한테 사라고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경쟁자인 게 맞죠. 사실은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부자이너스라는 커뮤니티를 만든 것도 저가 경쟁 탈출 상생 커뮤니티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경쟁자로 살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전에 회사 다닐 때 저희 팀장님이 회사 밖에서 외주하는 방법을 저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짜 하나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원래부터 회사 밖에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별로 어렵거나 대단한 일이 아닌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이제 이분을 통해서 저는 생계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아, 이제 굶어 죽진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고객을 어떻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뭐를 주고 뭐를 받고 어떻게 일을 해서 일을 마무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일을 나눠주시면서 예,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다른 디자이너들 온라인상에서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디자이너 분들의 분위기가 뭔가 막 되게 날이 서 있는 거예요. 날카롭고 뭔가 막 자기 주장이 에 반박이 달리면 막 물어뜯거나 예민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래도 지금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디자이너 분들에게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아 이건 이렇지 않냐고 아 이거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진짜 너무 막 날이 서 있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걸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톡방이 있어요. 디자이너분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뭐 혹시 저 로고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해주실 분 하면 막 저한테 연락 주시죠. 제가 막 서로 막 가져가려고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이상의 경쟁자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만약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동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 내 경쟁 상대도 안 돼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예 그냥 뭐 별 계산을 안 하거나 이제 그런 관계일 경우에는 몰라도 우리가 이 동료인가 경쟁자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면 계속 싸워야 됩니다, 우리끼리. 맨날 뭐 갑질당하네, 뭐 막 어쩌고 저쩌네 하면서 힘든 죽는 소리 막 하면서도 서로 물고 뜯어요. 도와줘도 모자랄 마당에. 예, 아무튼 그게 너무 저는 안타까웠고 그전에는 원인도 해법도 몰랐지만 지금 이제 우물 밖을 나서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퍼널인데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나 몇 개 알고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네. MVP. MVP라는 게 상 주는 거 말고 사업에서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예, 얘기예요. 최소한의 상품 단위.
그리고 세일즈 퍼널, 그리고 매출 공식 3요소. 매출이 어떤 요소 세 가지로 결정이 되는지. 이 세 개 중에 내가 혹시 몇 개나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채팅을 쓰라고 하면 조금 거시기 할 수도 있죠? 한번 속으로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 혹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얘기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좀 처음 듣거나 좀 아리까리하거나 하시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이거 외에도 정말 중요한 요소들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이걸 설명하고 있을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MVP는 최소 기능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충 완제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최소 단위.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최소한의 MVP를 테스트 해보는 걸 안 하고 대부분이 계속 퀄리티만 늘려요. 계속 공부하고 계속 실력 쌓고 계속 더 이제 더 멋진 상품을 만들겠다. 더 실력을 쌓고 뭐 코딩 배우고 3D 하고 영상 하고 막 디자인 더 배우고 막 이러면서 계속 공부만 해요.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최소 단위의 상품을 만들어서 빨리 테스트 해보고 검증해보고 피드백 해보고 보완해야 되는데 비즈니스적으로는 그게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까지 일단 내놓는 것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고요. 세일즈 퍼널은 이렇게 생긴 것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고객이 나를 처음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매까지 가는지에 대한 그리고 구매 이후에 또 나를 소개해주고 추천해주고 다른 고객을 데려오는 데까지 이제 그런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솔직히 그냥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 그냥 올리고 팔리게 바라는 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출 공시 3요소는 제가 거의 라이브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것들인데 제 라이브 전에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계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해서 그냥 심플하게 뭐 이 안에 뭐 원가라든지 뭐 세금 뭐 이런 거 빼고 몇 명이 나를 받고 그 중에 몇 프로가 얼마짜리 샀다 이거 곱한 거잖아요. 그게 매출이죠. 근데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략을 짤 수 있어야 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0이 나오는 순간 우리 매출은 0이거든요. 그쵸? 아무리 비싼 걸 팔아도 아무도 안 봤어. 아니면 내가 막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몇백만 명한테 노출이 됐는데 아무도 안 사. 아니면 많이 산다고 나서는데 가격이 적어. 아니면 상품이 없어. 뭐 잃어버린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이 세 가지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널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릴 거고 도구 제가 이제 이번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수익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도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AI가 난리잖아요. 솔직히 AI 나오는 거 보고 조금 경각심이라든지 긴장되고 조금 걱정되셨던 분 계세요? 여러분 AI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그 이번에 질문 받은 거에서도 AI 질문하신 분 계셨거든요. 여러분들은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내 자리가 좀 위협받거나 아니면 뭐 상관없거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번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디자인 실력 꾸준하게 키우게 되면 도구로서 더 뛰어난 도구에게 대체될 겁니다. 네. 좀 무서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도구로서 디자이너다. 그냥 디자인물 만드는 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체된다라는 뜻은 더 뛰어난 도구에게 대체된다는 건 AI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AI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AI가 나오기 전 기준이에요. 저는 대체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브랜딩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코시국에 회사에서 저 혼자 잘렸어요. 네. 막 되게 막 미안해하면서 따로 불러가지고 이사님이랑 어떤 분이랑 해서 이제 이제 뭐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투자자 쪽에서는 좀 뭐 생각이 다른가 보다 뭐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번 달 한 달 마지막으로 하면서 저는 그 마지막 한 달을 굉장히 외롭게 보냈어요. 게다가 회사에서는 좀 우리 회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다른 직원들한테는 말하지 말라 달라는 분위기였어가지고 뭐 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마지막 점심시간 식사 때 동료들이 오늘 마지막이에요? 하면서 저 그날로 나갔어요. 게다가 저 혼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게
이게, 나는 너무 대체되기 쉬운 존재였구나. 아쉬우면 그냥 내 자리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갖다 채울 수 있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내가 생존하려면 대체되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말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절실하게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차별화에 목숨을 걸고 브랜딩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참고로 저의 브랜딩의 방향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브랜딩을 차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잘 따라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브랜딩은 이제 제가 시그니처 브랜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가장 나답고 나를 대표하고 나밖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나 UI UX 디자이너야, 아이맵 디자이너야, 무슨 무슨 뭐 로고 디자이너야 그렇게 마치 뭐 사람인이나 그런 회사의 직무 이름 있죠. 그 이름이 나를 대표하는 거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대체될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나보다 더 싼 사람한테, 나보다 더 어린 사람한테. 그쵸? 예.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브랜딩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음. 근데 AI까지 나왔어요. 예. 그 요즘에 뭐 문장 하나 치면 홈페이지 나오잖아요. 예. 긴장해야 됩니다. 네, 이 얘기도 좀 말씀드릴 건데 채팅 한번 보자면 네, AI를 공부해야 미래가 있을 것 같다. 네,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야 될 것 같다 하셨고 네, 자리 위협받을 것 같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섭다. 네, 위협받는다. 네, 디자인할 때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다양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 AI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고로 이번 클래스에서 AI도 조금 다룰 거예요. 홈페이지 만들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또 쉽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따로 개인적으로 라이브도 했었는데, 네.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 독립. 제가 이 문구를 띄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라우드 소싱에서 여는 라우드 클래스에서 라우드 소싱 언제까지 쓰실 거냐고 제가 써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 사실 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라우더 쓰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독립이에요. 오은영 박사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육아의 목적은 이 아이를 부모에게 종속시키는 게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육아의 목적이다. 저의 교육 철학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를 듣고 배우고 이런 게 내 거를 계속 들어 이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리는 게 저의 근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뭐 라우더 소싱뿐만 아니라 뭐 플랫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사실 다른 이름 거론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뭐가 됐든 간에 유명한 것들 많죠. 예, 다 포함이에요. 내가 어디에 종속되거나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되고 자립할 수 있어야 되고 생존할 수 있어야 된다. 어디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 강의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도 만약에 수익화 강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익화 강의를 계속 들을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이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막 말이 더듬어지네요. 강의를 지금 매달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우드 소싱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제가 말이 더듬어지네요. 자, 그럼 빠르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5가지를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오늘. 좀 빠르게 가볼게요. 자, 사업입니다. 비즈니스. 프리랜서의 한계. 제가 왜 프리랜서를 추구하지 않냐면 프리랜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쳐가는 과정이다. 프리랜서로 시작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의 비즈니스로서 브랜드로서 이제 키워가야 된다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90% 이상의 디자이너들의 이 수익화 사업 형태가 어떤 거냐면 단순 대행이죠. 네. 저는 예전에 프리랜서 할 때 디자인으로 일을 하면 당연히 대행인 줄 알았어요. 대행이라는 말도 몰랐지만 그냥 수익화 자체가 대행이라는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대행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게 대행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죠. 근데 단순 대행의 한계가 뭐냐면 도구예요. 그래서 그냥 대신해 주는 거죠. 상대가 원하는 바를 그 사람이 할 줄 몰라서든지 시간이 없어서든지 간에 대신해 주는 약간 뭐 하청 막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 개념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구로서 그냥 대행자가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싸고 더 뛰어난 성능 좋은 도구에게 대처가 돼요. 이 도구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AI일 수도 있고요. 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구가 듣는 말.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직 나는 도구인 거예요. 클라이언트든 회사에서 내 상사든 이런 얘기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이 다 얘기하셨던 실화예요. 아마 이 중에 하나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거 하겠다 그거.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별거 아니잖아. 이런 약간 무시하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주로 의뢰인들이 다른 데서는 더 싸게 해주던데. 다른 데서는 더 빨리 해주던데. 다른 데서는 뭐 시한 몇 개 더 해주고 수정 몇 번까지 해주던데. 이런 것들. 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것만 조금 더 해줘. 어.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왕 하던 거. 여기서 좀만 이거 바꿔주면 되는데. 이런 거. 자, 이거 좀 일로 해봐. 아니, 왼쪽으로. 하루 종일 하다가 나는 책상에 앉아 있고 내 어깨 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고 대표님이나 막 이렇게 하다가 처음 걸로 갑시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의 메시지를 올려주고 계시네요. 아, 네 번째 이거 들어보셨다고. 네. 공감하기 싫은데 공감이 된다고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앉아 있는 이유는 사실 도구로서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도구가 아니면 뭔데? 디자이너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짜증이 확 난다고 하시네요. 저도 다 겪어봤어요. 네. 그럼 도구가 아니면 뭐냐?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긴 거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도구를 넘어서 전문가, 마치 의사 같은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객들이 나한테 본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찾아오는 형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 이게 브랜딩이거든요. 전문가로서의 브랜딩을 하는 거. 제가 전문가 브랜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고객이 그냥 나한테 시키러 오는 거면 나를 직원 취급해요. 프리랜서인데. 그런 취급 당해본 분 계세요, 혹시? 제 수강생분들 얘기 많이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엄밀히 이제 그쪽도 대표고 나도 대표인데 내가 규모가 작거나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직원 부리듯 한다는 거예요. 시간 개념도 없고 일 막 약속된 거랑 상관없이 막 주고 이런 거. 예, 이런 적 많다고 하시네요. 자기 직원인 것처럼.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포지셔닝이 돼서 전문가 브랜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와요. 네. 도움을 구하러 와요. 선생님 하면서. 음.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그냥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대신 귀찮으니까 해줄게요 정도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해주고 컨설팅해주고 문제 해결해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홈페이지를 잘 만드는 차원이 아니에요.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대행 말고 뭐가 있냐?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게 대행이지 그럼 뭐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 질문 주신 것들 중에 뭐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대행 말고 수익화의 방법은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디자인이랑 관계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교육, 예를 들면 저도 지금 교육을 메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 그냥 좀 건 높은 거 가지고 중개로 몇백만 원 그냥 소개해 주고 받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요. 콘텐츠도 있고 저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수강생분들의 그런 이제 상품을 소개해 주고 그걸 물론 제가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원해 주는 거죠. 저의 암거래소라는 사이트에서 거기에 입점을 시켜서 거기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거를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협업할 수 있어요. 네트워킹에서 더 규모를 늘려갈 수도 있고 내가 경영이나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프랜차이즈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뭐 중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내가 직접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뭐 에이전시를 차리더라도 뭐 많이들 하는 그냥 디자인 사업 하더라도 내가 대표가 되고 직원이 늘어나고 하면 내가 일일이 다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직접 꼭 막 하는 그 스킬을 늘리는 것 자체에 매이게 되면 너무 확장성이 없어져요. 내가 시간은 한정돼 있고, 예. 단가는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상 커질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단순히 홈페이지 외주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는 제가 월천만 원이라는 거를 한 번 이제 3건을 받아서 처음 달성을 했거든요. 300짜리, 400짜리, 300짜리 받아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딱 찍는 그 순간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이건 내 한계야. 저는 이제 컨텐츠도 만들고 뭐 교육도 하고 막 모임도 하고 막 하는 중에였다 보니까 저는 맥시멈이 3개였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내가 벌 수가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 한계를 느낀 거죠. 다른 분들도 저희 생활생분도 자기 이제 막 한계치를 찍어 보겠다 해가지고 다 받아서 막 한 1700, 800 이제 이 정도 찍었을 때 한계를 느꼈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한 8개까지 받아본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한계가 명확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왜 디자이너는 바쁘고 가난한 건지가 나오죠. 네. 디자이너들은 일단 단가를 높이는 다른 방법을 잘 몰라요. 네.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몸값을 높이는 방법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만들고 계세요? 내 몸값 높이는 법을? 뭐 직장인이라면 연차가 쌓이면서 아니면 이직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뭐 프리랜서나 독립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뭐 포트폴리오를 늘려서 조금이라도 더 큰 기업이랑 연계하면서 뭐 그렇게 대부분 하고 계시겠죠? 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오르던가요?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연봉 협상하잖아요, 회사에서. 그 연봉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이번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 월급이 수치상으로 올랐지만 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깎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이 다른 외적인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획기적인 문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제가 혼자서 일하는 1인 브랜드임에도 억대 연봉이라는 거를 달성하게 됐었던 게 좋은 회사를 가서 대기업 거를 해서 커리어를 쌓아서 포트폴리오를 들려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오로지 디자인 실력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한다라는 것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디자인을 잘해준다라는 건 그냥 상품이에요. 상품 서비스. 그 외적인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나머지 것들을 다 처차하고 요거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가격을 높이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알게 되면 이게 변하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직접 안 해도 내 몸값이 몇 배로 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애매한 실력자들, 그러니까 애초에 뛰어난 사람들은 그 업계에서 잘 되잖아요. 어떤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다 잘 되는 사람들 있죠. 네. 여기도 뭐 라우드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다 상위권들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 네. 근데 그 외에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 네. 저 같은 저랑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은 뭐 그냥 내가 아예 디자인을 뛰어나게 해가지고 많이 받을 거면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이야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가격을 낮춰요,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쌓고 저 공부해서 디자인 더 예쁘게 만들려고 하다가 아니면 뭐 좀 뭐 기획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기획도 배우고 조금씩 어느 정도 확장을 하는데 큰 변화는 없는 거죠. 일만 많아지는 거죠. 음.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저가 경쟁에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저가 경쟁이라는 게 저가 시장이 있고요. 고가 시장이 있어요.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꼭 싸야 잘 팔리는 게 아니고요. 비싸면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고객들이 다 싼 것만 바라지도 않아요. 비싸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가격에 대해서도 제가 클래스에서 따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큰 그림을 그려야 디테일한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큰 그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건데 아무튼 그리고 단가가 낮아지니까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예.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팔 수 있어요. 내가 월에 한 300 벌면 생활해. 그럼 3개 받으면 되는데 내가 3만 원짜리 팔잖아요. 100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건을 하려면 실구매자만 100명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비구매자 아니면 문의만 하는 사람, 안 보는 사람까지 하면 내가 몇백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 피로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단가가 낮으면 하나에 쏟아부을 수 있는 나의 에너지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악순환인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바쁘고 가난한 이유는 내 몸값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내가 가능한 방법으로. 네. 왜 디자이너는 그러면 싸구려 취급을 받을까? 이게 참, 이거 좀 할 말이 또 많은데. 참 제가 또 서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의뢰인들은 대부분 비즈니스를 위해서 의뢰를 하죠. 내 사업에 필요한 로고 만들어줘. 홈페이지 만들어줘. 배너 만들어줘 하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는 대부분 비즈니스를 모르죠. 디자인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보는 시각과 의뢰인이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기대하는 것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의 기준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죠. 그리고 디자이너는 그냥 이 단순 결과물 해주는 거로 만족하고 그냥 오케이 하면 쳐내는 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음, 이 의뢰인 입장에서도 꼭 반드시 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더 싼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포트폴리오 개수로 만약에 승부를 본다. 내가 막 열심히 해서 한 10개, 20개, 50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100개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를 쓰고 100개 쌓잖아요. 200개인 사람이 있어요. 200개를 쌓았어요. 근데 50개밖에 없는 사람이 더 잘 팔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향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를 쓰고 내가 전력을 다해서 수년을 쏟아부었는데 일이 아닌가벼 해버리면 얼마나 현타가 와요. 제가 그런 현타 많이 겪었거든요. 수강생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닌 나여야만 하는 이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와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대체되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게 나한테 할 뿐이에요. 그냥 귀찮아서. 네. 결국 의뢰인에게는 선택지가 많아요. 네, 플랫폼에 쌓여 있는 디자이너들, 내가 해줄게, 내가 싸게 해줄게, 많이 해줄게, 잘해줄게, 예쁘게 해줄게, 빨리 해줄게. 근데 디자이너한테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나한테 고객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싸구려 취급을 받는 겁니다. 네, 눈물.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단순 대행자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흔해 빠진 그런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비즈니스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브랜드가 되자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이번 클래스에서 1주차에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음. 자, 그러면 두 번째 브랜딩. 자, 브랜딩은 반드시 필요한가? 요즘 브랜딩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뭐 브랜딩이란 무엇이고, 뭐 막 디자인과 브랜딩의 차이, 뭐 막 이런 이론적인 거는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냥 검색하고 챗GPT한테 물어봐서 나올 것들은 제가 최대한 배제하고 제가 직접 이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브랜딩 꼭 해야 되냐? 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절대 뭐 맞는 키는 아니에요. 누구나 모든 상황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브랜딩을 왜 해야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용도와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또 있어요. 그냥 좋다고 해서 다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요거를 조금 정리해 봤는데 디자이너도 브랜드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딱 칼로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섞여 있는 분들도 있고 자, 어떤 차이가 있냐? 대표적으로 프리랜서다, 그냥 단순 대행이다라고 하면 가성비로 승부하죠. 이 가성비라는 거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일 수도 있고 저가일 수도 있는데 가격 대비 얼마나 이제 더 잘해주느냐가 승부인 거죠. 그래서 싸고 잘해줄수록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프리랜서는. 근데 브랜드는 가치로 승부를 해요. 가치라는 거는 뭐냐면 얼마만큼의 이득을 주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꼭 낮은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많아.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저 사람이 정말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면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마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고가 전략을 설명을 드릴 때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숫자 올리라고 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오래 가려면 가격과 가치 중에 무조건 가치가 몇 배 이상 높아야 돼요. 네, 이 부분은 또 뭐 설명할 게 많지만 아무튼 내가 받는 돈 대비 더 많은 가치를 줘야 된다라는 거. 어디에서는 뭐 그냥 뻥튀기 하는 거다, 마케팅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좀그 위험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포장지를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뻥튀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이제 이런 거는 디테일한 거니까 아무튼 우리 프리랜서는 서비스 실력이 핵심이라면 브랜드는 메시지, 비전, 미션 이런 브랜드 본질에 담겨져 있는 요소들이 핵심이에요. 네. 그 브랜딩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애플이잖아요. 애플. 옛날에 전설적인 광고 중에 띵크 디프런트 처음 나왔을 때, 뭐, 아인슈타인 나오고, 뭐, 누구 나오고 했을 때, 뭐, 우리는 뭐, 또라이들이, 미치광이들이 이제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 막 하면서 그냥 띵크 디프런트 애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브랜딩인 거죠. 이 브랜드에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라는 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혹여라도 지금 오해하실까 봐 이 서비스 실력이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내가 받는 가격에 대한 가치는 값어치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프리랜서는 보통 포트폴리오로 주로 가치 입증을 한다면 이제 브랜드는 컨텐츠라든지 사례라든지 다방면으로 가치 입증을 해요. 네, 이 브랜드는 뭐 1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내 가치 입증을 다방면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좀 내가 단순히 연차를 늘리는 것만 포트폴리오를 쌓는 것만이 길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는 당연히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프리랜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브랜드로서 사람들에게 좀 더 예를 들면 뭐 수익성으로 봐서든지 뭐 더 가까운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간다든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뭔가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봤을 때 왜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브랜딩에 대해서 뭐 막 구구절절 몇 시간 설명을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제가 좀 궁극적으로 가장 좀 다른 디자인 분야의 이제 강사님들하고 다른 거는 저는 디자인을 잘하는 법을 굳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굳이 제가 여러분들과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전체적인 비즈니스와 수익성을 봤을 때 더 중요한 것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 할래도 시간이 없는데 제가 디자인을 더 잘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디자인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알려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디자인 능력과 수익화 능력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 만드는 것과 파는 법은 아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잘 만들면 잘 팔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만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잘 만들어야지. 그래야 살리지. 잘 만드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잘 만드는 거에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제가 디자이너 분들의 그런 어떤 예민함과 뭔가 막 이제 서로 전쟁하는 그런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봤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막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하고 막 이런 거에 너무 막 많이 봤어가지고 또 오해할까 봐 또 이것까지 더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당연한 부분도 있는데 또 막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좀 중요한 얘기를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잘 만드는 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밖에 답이 없는 건 아니고 게다가 더 중요한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열심히 디자인 실력만 늘리려고 하는 그 레이스에 똑같이 뛰어들면 내가 뒤처지기 너무 쉽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대체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멋진 디자인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내 비즈니스 수익화를 하는 거랑은 아예 다른 문제다. 반비례가 아니라 둘 다 따로 생각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 잘 파는 법에 들어가는 것들이 세일즈, 마케팅, 뭐 영업이라든지 응대라든지 클로징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뭐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거라든지 CS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상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마케팅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케팅의 핵심은 상품이 아니라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마케팅은 제품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라고 마케팅 전문가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근데 마케팅을 아직 공부해보지 않았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제품에 매여 있죠. 음.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잘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다 대부분 잘하실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정도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수익화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디자인을 못해서 수익화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멋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말 그걸 해줄 수 있는 분한테 배우면 됩니다. 단, 내가 지금 디자인을 더 잘하고 싶은 건 그냥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수익화에 필요할 것 같아서인지를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퍼널이에요. 퍼널이라는 거, 세일즈 퍼널이라는 거 요즘에 굉장히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 들어보신 분? 요즘에 비즈니스 판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책이거든요.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 안다 모른다 한번 채팅 남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일즈 퍼널이라는 게 원래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근데 또 이 마케팅 설계자 책이 엄청 유명해지면서 거기 그 책을 읽어보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어렵다. 적용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안다, 들어봤다, 처음 듣는다, 재밌게 읽었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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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다, 알았다, 들었지만 보진 않았고, 인스타에서 본 것 같고, 처음 듣고, 한 절반 분들은 모르시고, 이제 안다는 나머지 분들은 아시거나, 네, 알기만 하시거나, 네. 근데 저는 그냥 참고로 그 마케팅 설계자가 뭔가 막 읽어야 될 것 같고, 되게 유명한 것 같고, 근데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브랜딩 설계자 먼저 읽어보세요. 브랜딩 설계자라고 책이 있거든요. 그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이 퍼널에 대해서는 뭐 그 책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서 그게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맞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아무튼 이 퍼널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마트 갔을 때 폭탄 세일입니다. 얼른 사세요. 막 앞에서 막 뭐 얼마 뭐 3천 원, 3천 원 하는 그 이제 매대가 있고요. 그냥 고기 굽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시식 코너가 있죠. 그럼 이게 바로 돌아다니다가 카트 끌고 다니다가 무슨 냄새야? 어디 뭐 나눠주나 보다. 가보자 해서 고기를 한 점 먹어요. 엄냠냠냠 먹어요. 맛있네. 살까? 고민을 해요. 이제 뭐 가격을 보게 되고 집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잠깐 머리를 굴린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죠. 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처음 그냥 당장 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거예요. 참고로 이 그림도 제가 강의 전에 AI로 한 2분 걸려서 만든 거거든요. 수정 조금 해가지고. 음, 아무튼 이렇게 고객들한테 한 번에 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나 같아도 어떤 물건을 처음 살 때 뭐 가격대에 따라 다르지만 보점에서 사는 일 별로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구매까지 가는 데에 그 상품 노출이 8번은 돼야 된대요. 예. 근데 이거를 고객들이 좀 더 쉽게, 그러니까 단계가 필요한 거죠. 고기 냄새는 맡을 수 있잖아요. 예, 공짜로 시식을 해볼 수 있잖아요. 시식했기 때문에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는지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때 지금 뭐 2 플러스 1이에요. 뭐 할인 중이에요. 좀 더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구매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매라는 장벽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세일즈 퍼널이다. 음. 그래서 이 퍼널은 구매를 쉽게 하고요. 단계별, 한 단계가 이게 지금 계단 하나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쪼개면 쪼갤수록 계단 하나 오르긴 쉽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고객도 나한테 오는 게 쉬워지고 나도 끌어오기가 쉬워요.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화 설계가 가능하다. 단계별로 어느 정도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어서 뭐 자동으로 발송이 되든 뭐 자동으로 뭐가 되든 이런 것들 요즘에 얘기 많이 하죠. 디자이너들도 이런 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뜸 사라고 하지 말고 살 수밖에 없는 설계를 하자. 네. 그게 이제 5주차 과정에서 마케팅과 세일즈 부분에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런 과정을 넣는 이유가 홈페이지만 가지고 얘기를 할래도 사실 굉장히 뭐 깊은 얘기들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안 가도 수익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케팅적인 거, 뭐 이제 고객과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큰 그림 그리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도구에 대해서 너무 오래 끌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찾으면 뭐 다 있어요. 사실 도구 튜토리얼식의 강의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번 강의에는 넣긴 넣습니다. 왜냐면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배우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클래스에서 다룰 도구는 당연히 이제 메인은 아이맵이고요. 아이맵을 쓰는 이유는 뭐 해외에서 쓰는 툴 같은 경우에는 좀 CS라던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의 받기도 어렵고 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카드사 피지사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맵이 외주를 하기에 내가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라는 그런 수익화 활동에는 또 이제 제도 자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맥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딩을 뭐 알아야 되냐, 뭐 몰라도 되고요. 알면 유리합니다. 뒤에 좀 질문 답변 쭉 해드릴게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그리고 챗GPT도 좀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획이거든요. 근데 기획 부분을 또 얘가 기가 막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이 클래스를 듣지 않는 일반 저가 프리랜서 분들이 우리의 도구가 될 겁니다. 굉장히 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써먹는다? 좀 순화시키자면 협업을 한다.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음.
그래서 먼저 IMAP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노코딩 홈페이지로 만들기 때문에, 일단 뭐 코딩을 처음부터 막 공부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뭐 1,000만 원 찍을 때도 코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도 코딩할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그거 맡긴대요. 예. 저렴한 데다 맡겨가지고 몇만 원이면 해준대요. 그거 몇 개 쌓이니까 이제 돌려가면서 쓴다는 거죠. 저도 코드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냥 쓰면 돼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코딩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답답한 게 만약에 사람들이 로고가 필요하면 로고 디자이너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코딩은 자꾸 자기가 배우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코딩이 쉬워 보이나? 예. 개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만해 보여? 약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HTML부터 무슨 CSS, 자바스크립트 배워가지고 그거를 실전에 쓰기까지 내가 직접 공부해서 써먹는데 얼마나 걸릴 거며, 배운다 한들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이며, 예. 근데 왜 또 바닥부터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려고 하는지, 예. 다른 거는 그냥 맡기면서, 그렇잖아요. 음. 아무튼 코딩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진짜 수십 수백 번은 이 질문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노코딩 홈페이지의 유리한 점이 비즈니스에 필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제가 금곡갱이 전략이라고 소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금광이 발견됐을 때 금캐러 갈 때 그 앞에서 곡괭이를 파는 거예요. 천 가지 파는 거예요. 아니 그 금캐러 가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을 하고, 또 그 금광이 다 떨어지면 아니면 뻥이거나 아니면 시원치 않아. 그러면 이제 그 넘치는 경쟁 가운데서 다 이제 어, 쓸쓸히 돌아가지만, 그 앞에서 곡괭이 판 사람은 일단 이득 본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런 누군가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기가 있으면 정말 유리합니다. 수익화에. 네. 이거 자체만으로도 있지만 다른 걸 하더라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익화가 있다. 여기에 내가 너한테 필요한 홈페이지 만들어 줄게 하면서 100만 원 옵션을 붙일 수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리고 여기에다가 AI를 말씀드릴 건데, 저는 뭐 AI로 홈페이지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통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제 뼈대는 아이맵으로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전략, 기획, 뭐 내용, 컨텐츠 이런 것들에 좀 쓰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프리랜서와는 이제 지분 협업이라든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서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코딩 조금만 할 줄 알면 일체 여행 가입 같은 유료 서비스 노코딩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구현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코딩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자유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할 줄 있으면, 그리고 배우는 게 너무 문턱이 높지 않으면 하시면 당연히 좋아요. 근데 굳이 내가 머리가 그쪽에 안 돌아가는데 막 억지로 막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객 몇 명이나 만나봤고, 마케팅 얼마나 해봤고, 노출 얼마나 되고 있고,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예, 굳이 내 이 서비스 자체에 몰입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한없이 잘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또 뭐 아이맵이 쉬우면 뭐 고객들이 굳이 맡길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쉽기 때문에 맡기기도 해요.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아이맵으로 맡기기도 해요. 네, 그리고 한쪽 자리라도 이걸 왜 만들고 누구에게 필요하고 어떤 목적과 용도에 맞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엄청 고도로 어렵게 코딩을 넣어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저도 회사 다닐 때는 몇백 페이지짜리 홈페이지에 버튼 하나하나, 선 두께, 간격, 색깔, 뭐 투명도, 뭐 액티브 됐을 때 안 됐을 때 뭐 다 만들었어요. 일일이.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 참 현타 오더라고요. 제가 아이맥으로 뚝딱뚝딱 만드는 걸 해보니까 회사 다닐 때 밤새서 막 이거 1픽셀 하고 있던 그때가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홈페이지를 딱 필요한 만큼 비즈니스에 써먹을 수 있는 만큼 비전공자도 상관없어요. 디자인도 딱 어느 정도 좀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2, 3주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간 빠르네요. 자, 마지막으로 독립.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직설적으로 라우드 서칭 의진하지 마라. 네, 지금 다 듣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인스타고 유튜브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 하나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네. 세월이 조금만 흐르면 그 플랫폼, 그 채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지금은 되게 절대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 유행에만 맞춰져 있으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파도가 오고 흐름이 오고 트렌드가 와도 그냥 오히려 좋아라고 해야지. 이제 또 AI가 이런 게 다 해줘버리네. 그럼 내가 설 곳이 없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SNS도 마찬가지고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정성을 높여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플랫폼을 다각화해야 되고 SNS도 확장을 해야 되고 이제 다각도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DB라고 하죠. 연락처 수집하는 거. 꾸준하게 고객이 늘어나야 돼요. 꾸준하게 잠재 고객들이 확보가 돼야 돼요. 저는 이메일 리스트만 4천 개 이상 갖고 있고요. 지금 뭐 단톡방이라든지 뭐 저희 그 강의실 사이트에도 회원수 4천 명 정도 되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연락을 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실력이라는 게 홈페이지 잘 만드는 실력, 디자인 잘하는 실력이 아니에요. 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인데, 그냥 편하게 말하면, 비즈니스적인 것과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음. 그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라우드 소싱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뭐 다른 게 맞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이것저것 해보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게 뭐가 될지 모르니까. 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커리큘럼은 뭐 신청 홈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프리랜서에서 사업가로 비즈니스로 브랜딩으로 세계관을 바꾸는 법과 홈페이지 코딩 없이 제작하는 실습과 이제 진짜 응대하는 거 만드는 거랑 또 이제 비즈니스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높이는 고가 서비스 전략 단가 높이고 시스템으로서 프로그램을 더 고도화시키는 내용들과 이제 마케팅, 세일즈, 퍼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절대 쉽고 빠르고 편하게 버는 법이 아니라는 거, 비즈니스로 먹고 사는 거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먹고 사는 거 만만하지 않다는 거. 다만 돌아가거나 엄한 길로 가는 거를 막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막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얼마 만에 얼마를 벌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강의를 워낙에 여기저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요거는 라이브예요. VOD를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고 라이브 코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셔가지고 자 이제 기다리시던 선물 소개와 그다음에 질문 답변 왔던 거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혹시 제가 한 5분 정도 더 써도 되는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여러분들이 또 이 귀한 시간에 와주셨기 때문에 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세이지 퍼널 설계를 여러분에게 맞게 할 수 있는 제가 워크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PDF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의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모든 과정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 흔적을 남기세요. 그게 다 알차게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도 라이브 화면 열심히 듣고 계신 거 한번 캡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인스타의 스토리로 간단한 소감과 함께 저의 인스타 계정 31 브랜드거든요. 숫자 31 그리고 브랜드 태그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아마 저한테 DM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DM으로 세일즈 퍼널 작성하실 수 있는 이제 PDF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시간을 Q&A로 쓰도록 할게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겹치는 것도 있고 좀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좀 같이 들으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 위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디자이너면 당연히 유리해요. 그런데 꼭 디자이너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디자인을 더 잘하는 방법도 아니고요. 디자인을 해야만 가능한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디자인만 남 맡겨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다른 프리랜서 시켜도 된다고. 그거 말고도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수익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이거 그냥 제가 패스하려고 했어요. 너무 광범위해서. 근데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 고객 여정이라고 하죠. 고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오고 또 나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이런 단계를 쭉 늘어뜨려 놓고 각각마다 내가 가치를 올리면 그게 다 가치가 가격이 돼요. 예. 예를 들면 내가 기획만 해도 돈이 돼요. 예. 그 내용만 글만 잘 짜도 그거만으로도 수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거든요. 또 이 클래스에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메인 아이템은 당연히 이제 홈페이지를 대신 만들어줘서 제공해주는 방식이고요.
그 외에 다른 비즈니스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초보 사장을 위해서 안정적인 디자인 경영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뭐 해당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뭐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뭐 너무 막 디자인에 고도하고 그런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것만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출 공식 말씀드렸던 게 노출, 전환, 단가거든요. 노출이 얼마나 되고 있고, 그중에 전환이 몇 프로가 되고 있고, 내 단가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고, 전체적인 걸 놓치지 않는다면, 내가 디자인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해서 너무 막 다른 거 다 놓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디자인이 엄청 고도화돼야 비즈니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기는 제가 이제 저가 경쟁에 치여받고 또 잘려받고 하다 보니까 아,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네.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미래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예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에서 막 찾다 보니까 이제 뭐 비즈니스에 좀 이제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원래 알던 사업 방식은 막 자본을 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무자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본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뭐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아, 내가 그동안에 지금 내가 회사를 열심히 다녀서 연차를 쌓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좀 우물밖을 벗어나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세계관을 넓히면서 이 저가 경쟁이라는 거에 프레임 아예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보 디자이너가 프리랜서로 성공하는 방법. 초보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일단 디자인을 뭐 더 잘하거나 이런 것도 물론 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단 내가 고객을 많이 만나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가 중요하거든요. 답은 고객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 무료로 실전 경험을 많이 쌓는 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웹 디자인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저는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주 받았을 때 절반 이상이 다른 데 맡겼다 오신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만족스럽게 마무리하는 것조차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든 퀄리티가 떨어지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시 맡겨야 할 상황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뭘 원하고 어디다 쓸 거고 그걸 내가 얼마나 잘 도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공유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외주 홍보 제한 받는 법. 요거는 뭐 플랫폼이나 SNS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많이 있죠. 근데 제 수강생분도 이제 비전공자에서 어떻게 이제 억대까지 만드셨냐면 일일이 이제 영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어요. 연락이 오는 게 인바운드고요. 내가 연락을 하는 게 아웃바운드예요. 그분은 아웃바운드로 한 명 한 명한테 내가 무료로 만들어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맡겨봐라. 그런 식으로 제안을 직접 하나하나 하셨대요. 막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쌍욕을 받아가면서까지 해보셨던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억지로 만든 거예요. 그게 쌓여서 만 원짜리, 3만짜리, 5만짜리 그렇게 점점 예, 늘어갔던 거죠. 그리고 지금 채팅에 잠깐 저희 사수분이 영업하던 방식 궁금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외주 받는 게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플랫폼이 최고입니다. 뭐 인스타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각마다 그 채널마다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다 자기 방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기 게 최고라고 난 이걸로 했다고.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예.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진짜 고수분들 있죠. 잘하시는 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영업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게 또 고객생애 같이 LTV, CLV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객이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만나잖아요. 이 사람을 정말 크게 만족시키잖아요. 데리고 와요. 그게 이어져요. 고객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까 제가 위에서 고객 저희 수강생분 중에 이분이 고객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소개 계속 이어진 거거든요. 이분 뭐 SNS로 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뭐 한 200명 정도밖에 팔로워가 없어요. 그걸로 모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래서 한 명을 어떻게든 내가 무료로든 영업을 해서 만난 다음에 그분을 어떻게든 최대한의 가치 제공을 해서 만족을 높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내 실력을 키워줄 거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만나다 보면은 점점점 늘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영업 안 하더라고요. 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잘려서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과거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와 UIX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네. 포트폴리오 없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료 제공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클래스 내용은 웹 디자인인가요, 브랜딩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 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웹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브랜딩으로서 승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뭐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디자인을 뭐 막 엄청 고도화시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그 이전에 먼저 수익화를 해보는 게 비즈니스적인 경험을 더 쌓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제가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지만 꾸준히 문의는 오는데 모두 비싸다고 하고 가신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또 가치 스택이라고 해서 내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그 가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홈페이지 200 이러면 비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고도화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색 견적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생색을 내면서 사람들이 큰 가치를 느낀다라는 걸 느끼게 하고 인식시키고 실제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가치 어필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디자인 감각 없어도 됩니다. 초보이시면 일단 신일점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공부부터 해봐야 되겠죠? 네. 팀원 직원은 없지만 협업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성으로 움직여요. 저는 그래서 퍼센트로 나눠주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고객 만나는 법 설명드렸죠.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야 되고요. 나다운 브랜딩이 제가 메인으로 말씀드리는 시그니처 브랜딩인데 내가 어떤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쫓아가는지 어떤 거에 효율이라고 어떤 거에 재미와 흥미를 느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브랜딩 파트에서 다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나다움은 제가 VIP로 말씀드려요. V, 밸류, 가치관, I, 아이덴티티, 정체성, P, 필로소피, 철학.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옳다고 여기는 게 뭔지를 찾아내세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으셔야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자기가 맞다고 해요. 막, 나 얼마 만에 얼마 벌었어. 이거 방법 알려줄게라는 쏟아지잖아요. 내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내 기준을 나에게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고 뭐를 할 때에 의미가 있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브랜딩을 하면서 거기에 디자인이라는 뭐 홈페이지라는 이런 도구들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뭐 AI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뭐 좀 원래는 이제 조금씩 아끼면서 요거는 클래스에서 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더 이제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에 뭐라도 하나씩이라도 좀 더 와닿는 게 있었으면 해서 조금 빠르지만 최대한 좀 말씀드리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제가 오버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클래스에서 뵙는 분들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제가 뭐 VOD에서 한 내용, 다른 강의들에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할 거였으면 그냥 VOD 줬죠. 근데 라이브니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제가 굳이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커리큘럼 안에서 소통하면서 같이 진행하실 분들과 이제 그 클래스를 시작하시면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연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